안녕하세요, 가치아입니다. 6월 17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은 굉장한 변동성이 있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코스피는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단시간 만에 고점에서 저점까지 시장이 거의 80포인트 가까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지수가 고점에서 저점까지 마이너스 2.5%가 나왔고요. 그래도 종가에 조금은 들어 올리면서 빨간불로 마무리가 된 것이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장중한 때 1% 이상의 급락이 나왔었는데 막판에 조금은 들어 올렸었죠. 그래서 오늘은 마이너스 0.2%로 약보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 흐름이 좋았고요.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도 오랜만에 현대차, 기아 모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특징적인 것은 반도체하고 2차전지 이쪽만 주로 빨간불이 보이는 것 같고 나머지는 파란불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 코스닥은 몇 개의 제약바이오주하고 또 반도체, 화장품 관련주 이 4개 종목을 제외하고 모두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개인만 나홀로 수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과 외국인 합쳐서 약 4천억 정도? 그 정도의 수매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거래대금을 보면 최근 한 달 내에 있어서 가장 많은 거래대금이 실렸습니다. 17조 7천억이죠. 그래서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10조 원을 넘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래대금이 거의 2배 이상 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개인만 나홀로 수매수가 들어왔고 그렇다고 해서 기관과 외국인 결코 많은 수매도 규모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오랜만에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은 1,000억 가까운 많은 수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장중한 때 신고가를 경신했던 SK하이닉스 이 종목은 오랜만에 외국인의 수매도가 나왔습니다. 580억 정도 되죠.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경신하고 파란불이 들어왔던 두산에너빌리티 이 종목은 외국인의 많은 수매도가 있었고요. 2,700억 정도 지금까지 수매도 규모 중에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1,000억 가까운 수매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차 이 종목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최근 들어 외국인의 매수가 8일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7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하나오션, 삼성전자, LGCNS, 두산, 기아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현대차, 삼성전자, 현대엘리베이터, SK하이닉스, 하나오션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우선 전날의 미국 증시의 흐름은 괜찮았습니다. 물론 국내 증시가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였다고 저는 생각이 됐고 그래서 전날의 미국 증시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국내 시장으로 연결이 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어제는 국내 시장이 먼저 크게 반등이 나왔었고 미국 시장도 지난주 금요일에는 좋지 않은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차 때문에 국내 시장이 조금 더 선제적으로 반영이 되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전날에 미국 증시에 급등이 나왔다고 해도 오늘은 국내 증시가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번 미국 증시도 반등이 나왔고 나스닥은 1.5%, 또 S&P 500도 마찬가지로 1%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도 빨간불이 들어왔고 반도체는 무려 3%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 일본 증시는 소폭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대만도 비슷하게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는 보합이네요. 자, 그런데 지금 코스피 코스닥의 흐름을 보면 특히 오전장의 1시간의 흐름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코스피는 2998포인트까지 거의 3000포인트 근처까지 올라갔었고요. 물론 3000포인트를 전후로 해서 매물이 많이 나올 것으로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지수가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저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었지만 생각보다 3000포인트에서 많이 밀리는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가 파란불로 전환이 되었고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무려 1%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촬영 시점이 1시 반이기 때문에 3시 반쯤에는 물론 조금은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은 지켜봐야 되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아시아권의 시장 흐름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시장의 변동은 크게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자, 분봉상의 차트를 볼게요. 일본 증시는 지금 빨간불과 함께 고점 부근에서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국내 시장처럼 크게 급락하진 않고 있죠. 그리고 국내 산업과 굉장히 비슷한 대만, 물론 대만도 오전장보다는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급격하게 차트가 꺾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유독 코스피 코스닥이 크게 급락이 나온다는 것은 지금은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3000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분명히 매물들이 많이 나왔을 겁니다.
어쨌든 단기간에 코스피 코스닥이 크게 급등이 나왔다는 것은 개별 종목들을 보더라도 정말 속된 말로 들고만 있었으면 모든 업종들이 수익이 났을 거예요. 그럼 1차적으로 물량이 나옴으로써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이틀 전에 시장이 한번 크게 빠졌잖아요. 바로 중동발 리스크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기사를 찾아보니까 추가적으로 어떤 중동발 리스크에 대해서 팩트로 나온 뉴스는 많지 않았습니다. 자, 지켜볼 수 있는 것은 트럼프가 G7 일정을 단축했고 조기 귀국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죠. 그리고 이란의 테헤란을 떠나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추가적으로 공격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코멘트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때문인지 코스피 코스닥이 크게 급락하는 시점으로 하여금 국제유가 상승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의 큰 반등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석유도 크게 돌리는 흐름이 나왔었고, 또 해운주도 마찬가지로 흥하해운도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종목 토론방을 가보니까 이거는 촬영 시점에 기사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팩트인지 모르겠지만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세대가 피격을 받았다는 그런 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사실이라면 뉴스가 나오겠지만, 어쨌든 그런 재료들이 다 있다고 해도 지금 아시아권의 시장 흐름이라든지 또 현재 나스닥 선물지수를 보더라도 시장이 크게 급락할 만한 그런 흐름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자, 국내 시간이 9시에 개장을 했었죠. 그리고 그 시점하고 현재 위치를 비교해서 보세요. 물론 지금은 조금 빠지고 있지만 코스피와 코스닥은 이런 흐름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동발 리스크에 대한 재료가 있고, 또 그에 따른 관련주의 상승이 나온다고 해도 지금 보시는 나스닥 선물지수라든지 또 아시아권 내 시장 흐름을 봤을 때는 조금은 국내 증시가 과도하게 빠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 가지 결론이 남는 거예요.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크게 급락이 나왔다. 그 배경에 중동발 리스크도 있겠지만 일단 1차적으로 수익 실현에 대한 큰 욕구가 발생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고점에서 많이 빠진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특히 두산에너빌리티, 이 종목이 시가는 6% 이상의 급등으로 출발했었고요. 지금은 마이너스 3%로 고점에서 저점까지 마이너스 10%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빠진다는 것은 결국에는 많이 올랐던 종목들, 그리고 코스피가 3000포인트 근처에 왔던 만큼 충분히 차익 실현 욕구가 있었고, 또 두 번째로 아직 중동발 리스크가 끝난 것이 아니니까 이런 재료들이 더 가파른 매도 수급을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동발 리스크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아직까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훨씬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하지만 이런 중동발 리스크, 이건 올라갈만 하면 상승을 제한시킬 수 있는 이런 재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이런 리스크가 없었다면 3000포인트 근처에서 시장이 한 번은 뚫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매물들이 많이 출회했다고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었겠죠. 그렇지만 저는 여전히 시장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재료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렇게 중동발 악재가 있다고 해도 여전히 휴전 협상에 대해서는 완전히 배제를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도 계속 전쟁이 길어지게 된다면 유가 상승을 자극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트럼프가 원하는 시나리오가 아닐 수가 있고, 결국에는 유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걱정할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연준에 계속 강조를 했던 것은 금리를 계속 내리라는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정말로 유가가 상승하고 일정 부분 인플레이션이 오게 된다면 트럼프가 연준에 대한 금리 압박이 약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본다면 국제 유가 상승에 대해서는 분명한 것은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일 것이다. 이 점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3000포인트 근처에서는 분명히 조정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시장의 변동이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었죠. 여전히 전망 자체가 좋은 업종이라면 오늘과 같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정말로 내가 원하는 매수 타점이 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산, 조선, 원전 분명히 포함시켜야 되는 업종이고, 또 대북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카카오 그룹주도 마찬가지겠죠. 스테이블 코인 한번 검색해 보시면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재료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이 오전장에 유리기판 관련주가 또 한 차례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PI를 중심으로 해서 SKC, 삼성전기 등등 유리기판 관련주에 좋은 흐름이 있었습니다. 물론 시장이 많이 빠지니까 지금 대장주인 PI를 제외하고 많은 업종들이 빠지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유리기판 쪽은 여전히 관심을 가져올 만한 섹터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그 이유는 이게 6월 5일날 나온 기사인데 삼성전기와 애플이 유리기판을 공급 논의했다, 이달 초에 한 가지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 검사 장비 기업인 PI가 오늘 다시 한번 부각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이런 기사가 아니라고 해도 유리기판이 플라스틱 기판보다 장점이 훨씬 많잖아요. 내열성도 있고 또한 데이터 처리 속도가 40% 이상 빠르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HBM을 8단에서 12단으로 이렇게 계속 적층 수량이 증가하는 것도 결국은 빠른 처리 속도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럼 유리기판도 나아갈 수 있는 산업의 방향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면에서 여전히 한번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중요한 섹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또 HBM 관련주 하이닉스가 역사상 신고가를 경신했었죠. 때문에 HBM 관련주 이쪽도 빠질 때마다 계속 관심을 가져보자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코스피가 오늘 한 차례 조금은 빠지고 있지만 저는 여전히 시장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재료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은 과열권이기도 하고 또 3000포인트 근처까지 올라왔으니까 어찌 본다면 이런 흐름은 당연하다고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과열을 시키는 과정이 발생이 되고 또한 손바뀜이 조금씩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시장 중심주로 하여금 충분한 반등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왜 빠질까?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지 마시고요. 다음에 있을 반등장을 위해서 관심 종목으로 포함해볼까? 보다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조금은 쉽지 않은 시장이었는데 모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